수능 문제 요번에 전체적으로 분석한 거 설명하고 끝낼게. 시간은 지금 5시 40분이니까 2, 30분 안에 정리 끝날 거야. 나머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설명하면 되고,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만 살짝 설명하면서 들어간다. 알겠지? 일단 1, 2, 3번에 있던 내용 중에서는 수능 문제 전체적으로 되게 유형이 쉬웠다.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의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수라상의 사진인데 3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있어가지고 사진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2번 문제 2번 같은 건 바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크게 틀린 놈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3번도 괜찮았는데 3번이 조금 함정이 있었던 게 1번이었어요. 1번에 보면은 누가 봐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돼 있는데 청자 원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설명은 두거만 해서 아쉬웠어서 약간 처음부터 이거 좀 틀려 보이지 않나 했는데 4번을 보는 순간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에서 청자 3는 부정적인 게 단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었지. 그래서 답은 3번 답 4번이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너네 전부 다 잘했어. 4번, 5번 좀 쪼잔했는데 이런 거 먼저 찾는 방법 무조건 있는 것부터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말을 다 찾기보다는 확실한 것부터 나쁜 말 하면 되지.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지. 제일 잘 보이는 게 뭔가 했었는데 가, 나, 다, 라 말을 보다가 일단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협박하던 지문이 없어서 다를 잘라버렸고, 두 번째는 가가 토의 주제를 언급한다고 분명히 현지가 두 번째 주가 세 번째 주에 이번 시간에는 무슨 주제를 토의하려고 하면서 얘가 있기 때문에 가를 먼저 체크했다. 그래서 가 찍고 다를 지워버렸더니 답은 2번이냐 3번이냐 승부였었고, 많은 안 봤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라가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했는데 토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을 적에 오늘의 4번 문제 최고 귀요미는 현지다. 현지가 마지막에 뭐라 했었지? 정리하면 끝났죠. 정리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답 3번이에요. 현지가 요번에 거의 팅커벨 수준이었어. 현지만 잘 보면 4번은 그냥 골로 먹는 거였었고, 5번에서는 잘했었는데 A만 잘 풀어도 됐다. 5번 문제 되게 유형 중요한데 5번에 요번에 EBS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은 A, B 준 다음에 A 내용을 털거나 B 내용을 털거나 해서 맞다 틀리다 문제로 나갔었는데 요번에 수능에서 은근히 EBS 계속 잘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부터 A만 먼저 보고 했는데 A의 1, 2, 3번이 다 작살났더라고요. 그래서 4번, 5번 천천히 보니까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 게 나와 있었죠. 특히 보완하는데 측면 그 영수 두 번째 대사 보시면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5번에 4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6번 문제가 조금 쪼잔했는데 저도 이거 흔들흔들 했었는데 제일 많은 오답은 3번입니다. 6번의 오답은 3번이고 답은 7번 답 5번입니다. 6번 답 5번이에요.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한지 아는데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처이고 구별을 이에 비춰 나의 삶을 반성한다. 아마 요거 틀리신 분들 나의 삶을 반성한다 이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위에 줄에 있었던 것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으로 구별했다. 이거 자체 내용이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5번이야. 6번에 내가 봤을 때 딱 봐도 요거 5번 훅 넘어갈 수 있더라고. 7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냥 문제 됐었는데 7번의 두 번째 줄에 7번의 답 3번이잖아. 두 번째 줄에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를 왼쪽 나에서 나문단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생계에 대한 부담은 홀로 또 함께 되었고 남편이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먹고 그냥 바로 연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7번이 솔직히 6번보다 수준이 쉬웠고 그대로 맞추면 됐었다. 그래서 답 3번. 8번, 9번, 10번에서 재밌었는데 8번 답, 1번, 9번 답, 10번 답 잘했었는데 솔직히 난이도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다. 단 10번 문제 재밌었었지. 청소년기에 대한 의의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할 때 의의는 삭제하고 삭제를 먼저 몇 개를 먼저 고르냐가 문제였는데 당연히 청소년기에 대한 의의 삭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1번이냐 2번이냐 승부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거기 이상하게 잘리는 거 인터넷 창 같은 거 보면은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두 줄 밑에 의의가 있다라고 돼 있잖니.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기서 4번, 5번을 먼저 고르신 분들은 약간 좀 어리석은 거 1, 2, 3번에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기대 효과는 뭐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이 있으니까 정답은 뭐 2번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없었고요. 다만 좀 쪼잔했던 게 뭐였냐면은 6번 문제. 6번 문제 조금 지저분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번 문제와 7번 문제가 조금 지저분했어요. 6번 문제는 왜 그랬냐면은 마지막만 보는 인간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었고 7번 문제는 이거 코드를 정확하게 내용과 맞춰서 하는 게 안 보였으면 시간 꽤 걸렸을 거야. 그거 빼고는 난이도가 쉬웠다.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수능 문제 쉽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왜 11번에 4번이냐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보다가 피식 웃었는데 깨트리니는 리을, 여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했는데 알아두죠. 어간은 실질적 의미고 어미는 문법적 기능이죠. 다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서 해봤어요. 깨트리느는 어간이 깨트 다를 넣어봤으니 갑자기 바보가 되더라. 깨뜨다는 나는 본 적도 없어요. 원형이 깨뜨리 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형 먹다 예쁘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요것만 잘라서 하는 기본 유형만 집어넣었으면 10초 안에 풀었을 거야. 아마 요번 수능에는 거의 떡이었어. 12번, 13번 중에서도 13번도 좀 재밌었는데 13번 문제도 좀 웃겼는데 답이 3번인 이유는 잘 봐요. 그는 너무 헌차를 한 대 샀다. 부사어 너무가 됐는데 그는 너무 헌차를 샀다. 너무가 샀다를 꾸며주니 헌을 꾸며주니 헌이죠. 이것도 그래서 그냥 3번 했어요. 이건 솔직히 문법을 빙자한 내용 파악 문제였었고 14번에는 참 재밌었는데 14번에 요거 기억 니은 디귿 요거 중에서 이렇게만 하셨으면 되게 잘했을 거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흑 일이잖아. 한두 개만 했으면 좀 편했을 거야. 이거 흑 일, 이거 너무 빨리 했구나. 미안해. 흑 일, 흑일, 흑일. 자음분 단수나. 이거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요거는 니은이 이응, 미음, 니은으로 변한 부수나 비, 화. 총 3개 들어가요. 한두 개만 했었으면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2번에서 왜 그러냐면 흑일, 니은 첨가 들어갔어. 근데 달른을 보니까 달른을 딱 쓰는 순간 이렇게 보일걸요? 달른. 똑같이 하지만 달른. 첨가 들어간 게 없잖아요. 첨가는 이응자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것도 쉬웠어요. 좀 유치하게. 15번은 요거 별표. 요거 짜증나서 처음에 정답이 없는 줄 알았거든. 와, 어디까지 정답이 없을까 하다가 다 봤더니 끝까지 정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15번을 한번 해봤는데 미안. 펜이 안 나오고 난리야. 중요 문제 정답에서 6번, 7번 이렇게 따로 써놔야 되겠구만.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더니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 근데 1번을 다시 봤어. 표준어와 뜻풀이에 추가되어 다이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어. 그래서 다시 봤더니 글자를 봤더니 1번 똑같죠. 9번 똑같은데 10번에 중심 의미가 아니라 중심 의미가 바뀐 게 아니라 추가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10번을 집어넣은 거지. 15번은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중심 의미를 바꾼 게 아니라 10번이라는 걸 첨가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그 개인적 생각인데 14번에 첨가 문제 냈고 이거 15번에 이렇게 내는 사람은 이거 변태예요. 이 첨가의 개념이 느껴졌다면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첨가니까 따로 들어갔으니까 수정한 게 아니구나라고, 혹은 중심 내용이 변화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적용해서 낸 문제야. 이거 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되게 재밌게 장난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탈탈 털어봤자 다 내용 다 맞아요. 3번 보면 봐봐. 방언이었지. 방언을 대놓고 명사로 인정했으니까 명사 됐고요. 4번도 태양계인데 태양과 그것을 하는 공조에서 8개 행성이 나면서 과학적 정보가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요거 답 15번 답 1번이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재밌었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11번 문제가 제일 기본적이었었고 11번 틀리셨으면 아마 문법 구조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슬슬 어려운데 요번에는 수능에서 비문학이 최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돼. 짜증나. 문학은 진짜 요번만큼 쉬운 거 처음 봤고요. 비문학은 이번만큼 짜증나는 게 처음 봤어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무슨 첫째 문단, 둘째 문단 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 문단이 끊어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16번부터 19번까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 나와 있다. 그럼 첫째 문단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하는 목적론이었었다면서 목적은 실현한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첫째 문제 보시면 우리 아씨 아저씨께서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썼죠. 특히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되게 멋있었어요. 둘째. 이것도 뭐 그렇죠. 근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건데 이번에 갈릴레이가 했던 말, 갈릴레이가 뭐라 했는지 한번 비춰볼까요?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베이컨. 맛있게 생겼지. 근데 베이컨은 뭐라 했냐면은 무익하다고 평가했고 스피노자는 왜곡한다고 평가했고 그 다음에 이들의 비판은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을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인화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돼. 그런데 이와 비판과도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재밌는 건 의인화를 비판한 거에선 동의하셨어요. 나는 이인화 안 한다. 자연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아리 아저씨도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그건 똑같죠. 셋째 문단 보니까 셋째 문단을 딱 봤을 적에 기계정적 모형을 더 설득 이제 교조적 믿음 이름했을 뿐 비판에 따라 되어 있는데 즉 여기선 교조적 믿음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지식과 이론만 앞세우는 이론인데 별로 좋지 않은 채 나온 게 교조적이야. 교조적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문장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볼로틴 아저씨가 또 나왔는데 볼로틴 아저씨는 근대 과학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래서 볼로틴 아저씨 여기도 비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드필드 나무가 있는 숲인 것 같죠. 우드필드는 목적이 옳고 확인해 목적이 거짓할 수도 지적한다. 그래서 둘 다 지적하는 게 나와 있었고요. 그럼 이제 넷째 문단. 참거짓 확인할 거 요구했었고 그래가 어쩌고 물질론이 있었는데 이제 물질론이란 이상한 단어가 나왔었는데 물질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환원론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었는데 환원론은 난 이거 밑줄치고 했거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 근데 하지만 알아둬라잉 수능 풀 적에 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왜냐 이런 거나 무조건 할때 하지만이 나온다면은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물질구성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물질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본성은 물질 화학만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화학은 있는데 그것이 본성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 게 여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시면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재적 목적적 능력이 있다. 두 번째,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했다. 세 번째, 얘네의 비판은 얘네를 비판하는 거야. 너네가 비판했는데 너네는 근거가 없더라. 네 번째, 그래서 물질론과 환원론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물질은 화학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정답이 귀출된 건 없어. 그냥 다 비판이지. 그래서 16번 답은 황당하게도 그냥 바로 5번 나왔을 거야. 잘했어. 17번이 조금 지저분했었는데 17번에선 당연히 본성의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시현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답 3번인데 17번 만약에 틀리신 분이 있다면 첫째 문단만 꼼꼼히 읽었으면 정답이 나왔다. 첫째 문단에 다 나왔어. 아까 전 4번의 최고 정답은 현지였지. 17번에는 첫 번째 문단에 정답 다 나와 있었다. 알겠지? 단 둘째, 셋째 보시면 슬슬 동물들은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요거 좀 더 첨가했으면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주만 풀 줄 무조건 첫째 문단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의 견해였잖아요. 견해가 제일 센 건 첫째잖아요. 물론 둘째와 셋째가 여기다 좀 더 첨가하시면 좋겠지만 첫째가 무조건 나와야 됐어요. 18번은 재밌게 나왔었고 19번도 괜찮았었는데 19번 17, 18, 19번에서 19번에서 조금 어려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엔 별로 어렵진 않았고 답은 3번인데 마이어가 뭐라 했는지 볼까요? 보기에서 창발론이었었다. 창발론인데 복잡한 체계를 했었고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여기 밑줄 친 다음에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근데 창발론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었다. 마이어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구성되는 물리화학적 법칙 모두 설명되진 않는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쪽 넷째 문단과 연관이 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괜찮게 4번도 5번도 함정이 될 수 있지만 3번이 구성 요소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즉 물질로만 구조로만은 예측할 수 없다가 똑같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19번 맞으신 분 되게 잘하셨어요. 자, 20번부터 22번까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좀 지저분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17번이라고 느껴요. 솔직히 17번이 뭐가 중요하냐는데 17번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에 대한 이론 자체가 나오는 게
정확해야 되겠고, 참고로 EBS에서 요번에 어떤 그지 같은 게 나왔냐면은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진동 문제 나왔거든. 근데 안 쓸게. 이론가가 총 7명이 등장해서 이론가 7명 가지고 객관석 오지선다형을 다 맞춰. 나도 그래서 풀다가 머리 터진 줄 알았거든. 근데 요번에는 그거 마이너스 버전으로 나왔다. 애야, 잘 잔다. 깨워줘라. 불쌍하다, 야. 그래. 축복을 좀 주자. 그래서 17번과 19번도 괜찮았던 문제. 패스하시고. 자, 20번부터 22번까지인데, 자, 요번에도 조금 작년 수능과 똑같이 다의 부분에서 엄청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는 인간 삶을 반영한다. 세 번째 줄에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제가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는 역사도 표현할 수 있고 현실도 표현할 수 있죠. 반영은 있는 것도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되는 현실로서의 반영이었었다. 역사와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일상적 현실하면서 지향하는, 지향이라는 건 결국 당위적, 지향 자체가 뭐냐면은 목표로 하는 겁니다. 목표로 하는 게 지향.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서비스. 지향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목표로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다의 지문 자체는 시에는 현실과 역사를 반영하면서 목표로 하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였었죠. A 밑에 보니까 시 그 자체를 반영한 특수 경우도 있고 이런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닌 시 쓰기 혹은 시인이 됐었고 시인론의 성격이 됐었고 시인의 성격이 나올 수 있고 끝에서 네 줄 보시면 시인들은 시 속에 형성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즉 다를 봤을 적에 가와 나는 둘 다 목표로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 제일 만만하죠. 20번에 1번 청자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2번이 제일 위험하긴 한데 의지를 강조하다. 이거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다 되는데 식구 반복이 그렇게 가에서 잘 나와. 나가 특히 더 안 나와서 가는 그래도 뭐뭐 했어, 뭐뭐 했어, 뭐뭐 했죠, 뭐뭐 했어가 나서 좀 나와 있는데 나는 좀 안 나왔어요. 답은 3번이죠.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의지를 지닌 존재다. 특히 나시를 보시면 조금 지저분했는데 요거 이번 EBS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 대놓고 반어법이에요. 어디에 체크하시면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가 반어법.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냐면 시도 안 썼고 소도도 안 썼고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서 훌륭했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문학적인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해봤고 사람에 대한 철학도 없는데 오직 돈만 부자죠. 개인적으로 되게 전 존경스러운데 여기선 대놓고 이 사람은 훌륭하다고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되게 없게면서 훌륭하다. 은근히 찝찝하게 나오는 반어적 비판적이지. 아마 그래서 5번 하신 분이 있으면 되게 함정에 잘 빠지신 거야. 근데 그거는 나시만 그렇게 되고 답은 3번이지요. 강 건너간 노래인데 노래가 계속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 어루만져 준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 3번. 21번 답은 좀 재밌었죠. 21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건데 리을 보니까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되는데 이거 틀린 사람 반성해라. 리을에 분명히 조상오는만 뭐라 돼 있었죠? 사람이 죽어서 슬프답니다. 죽어서 슬픈데 희망이 나온답니다. 21번 틀린 새끼는 이거 단어 안 읽으신 놈이에요. 내가 봤을 때 21번 애들 문제 풀다가 고3 너네 선배님들 피식 웃었을 거야. 조상, 사람이 죽었음. 4번. 희망적으로 바뀌었어. 병신하면서 정답했을 거예요. 21번 답 4번. 22번에는 좀 웃겼는데 이건 좀 제가 알아서 한 건데 1번과 5번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5번을 보는 순간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묘비명은 행복하게 시를 쫓아 읽지 않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인의 관점인데 그러면 다에서 분명 뭐라 했었지? 시는 역사와 현실을 반영한다 했었지. 역사 현실을 반영하는데 그것을 안 읽어도 된다면 다 자체가 충돌이 되죠. 그래서 답 22번 답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지저분했던 건 뭐냐면은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만약에 안 보이셨다면은 계속 싸워야 될 문제인데 20번은 지금 수능 94년 이후로 계속 나오는 문제다. 20번. 그 다음에 22번. 21번은 문제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문학에 힘이 많이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사시남 연기. 바로 들어갈게. 아유, 벌써 시간 얼마 없네. 빨리 얘기하자. 사시남 연기 간단했지. 여자가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뭔가 꿨더니 도우미를 만났다. 남자도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갑자기 했더니
만났다. 그럼 여기 있는 인간들 전부 다 사시남전기에 나오는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 꿈이라고 하는 비현실성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가 바로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23번 함정 문제는 5번입니다. 만약에 5번 하신 분은 바보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물이라고 이쪽 23번 위쪽 지구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건 2번이었고요. 23번은 좀 웃겼는데 23번도 내용과 충돌해요. 그래서 22번과 23번은 싹 다 문제 내용이었어요. 22번은 대놓고 유모는 황릉묘 간 적이 없어요. 24번에 왜 4번이냐면 얘가 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씨가 두 왕비어치에서 돕는 맥이잖아. 그럼 삽씨는 무슨 추림을 쓰나?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내용과 충돌됩니다. 그래서 23, 24는 그냥 내용 확인 문제. 그 다음에 24번도 위기극복 탈출, 위기극복이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거 없었고 25번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완전 개 거지 같다. 25번 요번에 수능 문제에서 짜증났을 거야. 다 맞더라고. 근데 5번 잘 봐봐. 행주 사람들이 세매에 얽힌 이거 복선화 위에 나와 있죠.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맥락한 것을 치부해서는 곤란한 걸 할 수 있다. 그 맥락한 걸 치부했다는 건 뭐냐면 위에 뭐라고 돼 있었죠?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괴이와 맥락하고, 즉 꿈이 허구적, 맹랑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격이 나쁘다는 게 비현실은 아니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25, 솔직히 말해서 요거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28번 문제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0번부터 32번까지인데 맞나? 아우 재미없어. 27번부터 32번 재밌었지요. 예. 자, 대놓고 30번만 공격하겠습니다. 30번 답 4번 맞으신 분.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30번 답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30번 답이 고난이도 문제라는데 솔직히 말하면 41번 문제보다 쉬워요. 30번에 뭐라 되면 기억 보세요. 실질 통화율은 증가하고 니은 시장금리 하락은 하락이 되고 디귿은 봤더니 환율은 상승한다 돼 있죠. 즉 시간 순서대로 가면 상승, 하락, 상승입니다. A, B, C 중에서 하락된 거 뭐가 있으십니까? A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혹시 2번 하신 분 계십니까? 2번. 너도 그렇게 했냐? 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어떤 놈이야 이거 해석하다 웃겨 죽는. 자, 왜 답변이 4번이 되냐면은 꼼수 아니다. 나도 보다 어이가 없어. C, A, B 중에서 이어졌을 적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C와 B로 하는 게 이어지는 게 편하겠니? B와 C로 이어지는 게 편하겠니? C로 가야 A랑 똑같은 선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A, B가 돼서 답은 4번이에요. 그게 다예요. B를 보세요. 선이 눈금 한 단계 올라가 있죠. 이어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이거 진짜 고민 되게 죽자서 잘 봤는데 보다가 갑자기 나도 뻥 터졌던 게 계략적으로 거의 조건도 되게 복잡해. 계략적으로 표현해서 일정한 수 유지가 변수마다 상이하다니까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이게 읽으면 내용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지문이 나와. 근데 이거 30번 그래프 이거 낸 사람은 변태야. B가 유일하게 선이 이어지지 않아서 B를 마지막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 4번이에요. 진짜 이게 다예요. 그래서 30번 답 문제는 아마 2번과 4번 하신 분들은 머리 좋았어. 근데 1번, 3번 오면서 고민하신 분은 전부 다 바보십니다. 진짜 틀린 거에서 머리 터지게 고민한 거지. 뭘까? 참고로 29번이 조금 지저분했는데 29번은 1번, 2번, 3번, 4번 다 작살내야 되니 29번의 답이 틀린 이유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틀린 문장이 없더라.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게 이게 오버슈팅이더라. 금리가 하락해서 환율이 움직이면서 난리 났는데 오버슈팅이가 있잖아. 근데 A국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보기에서 B국은 지금 어떻게 되지? 투자를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겠지. B국은 상승하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이거 혹시 5번 하신 분이 있으면
5번 하신 분은 잘 틀리셨어요. 5번이 왜 그러냐면 A국의 환율산소를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이 문장을 3번을 읽어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런 지문이 있더라고. A국이 환율이 병신이 되면은 B국에서 수입하는 필수 상품에서 세금을 조율할 수 있다. 그 문제. B국 물건이 비싸질 적에 세금을 많이 부여해야 쓸 수 있겠니? 세금을 없애야 쓸 수 있겠니? 없애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조율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5번에 적용하면 5번은 세금을 그대로 높게 부여하면 힘들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답은 5번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7, 28은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27번은 문제가 솔직히 좀 눈물나게 쉬웠는데 27번 문단은 어디 있더라? 장기의 환율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이게 아마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일걸요?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문학 33번부터 37번 아주 감동적이었었죠. 요거 한 다음에 41번 딱 설명하고 오늘 딱 땡 칩시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가시는 이정환의 비가인데 나올 확률 거의 없지만 너네한테 이제 수능이 안 나온다. 기쁘게도. 이거는 병자호란의 피해와 그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우국지정과 그 다음에 청나라와 자신을 비교 대조하는 멋진 표현들이 다 나왔습니다. EBS 하면서 요거 사설 모의고사까지 한 10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고3들이 신나게 공격했을 거야. 나는 여기서 얘가 그냥 뭐 봤지? 풀을 봤지. 풀을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도대체 이거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33, 34, 35, 36, 37에서 36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너네는 몰랐을 거야. 답은 5번인데 칠수의 달방과 봄비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된다가 나올 리가 없고요. 보기를 쭉 읽어보시면 부정적 현실이 개선된다는 내용이 한 글자도 없으십니다. 36번 맞으신 사람은 진짜 보기 꼼꼼히 읽으신 거예요. 36번 틀리신 분은 옆에다 메모. 보기 안 읽어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보기에 있다. 보기만 읽어도 정답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 안 읽었으면 이거 안 보였을 거야. 37번도 조금 어거지 문제였어요.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건데 이것도 배운 놈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36번과 37번은 너네가 틀려도 화 안 내도 돼. 단 썩은 향나무 껍질 안에 옥 같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옆에다 메모할까요? 이거 1번은 겉은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안에는 향기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향기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해석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참고로 이거는 풍란에 대한 예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리가 없지. 3, 4, 5는 만약에 질문 있으면 있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43번부터 45번 이거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끝내버리죠. 자 43번부터 45번은 이문고의 관철수편인데 요번에 잘난 척은 아니고 진짜 징글징글하게 설명했던 건데 요번에 고등학교 문학에서 제일 잘 나왔던 건 뭐냐면은 전통 가치의 소멸과 그에 따른 아쉬움이 아주 요번에 수능 모의고사의 거의 꽃이었었고 요거 제일 잘 나왔던 작품이 이태준의 달밤인데 이 달밤을 이건 일제강점기거든요. 근데 이문고 아저씨 70년대 그래서 6, 70년대 발전한 현대화 산업화 시대에서 소실했었던 이게 짱이었어요. 내용은 별거 없죠. 도깨비불을 옛날에 얘가 겁을 먹었었는데 오늘 막 도깨비불을 샜지. 반가워서. 근데 세봤더니 그보다 낚싯배 빛이었었고 다 거기서 얘가 충격 먹은 거였었지. 그래서 43, 44, 45에서 43번은 어려운 사람이 많았었는데 43번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지시해 인물의 견은 인식변화. 옆에다 뭐 명할까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특히 거기 미음 바로 밑에 줄에 무거워진 가슴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6페이지 왼쪽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네요. 허망하고 민망했다. 허망, 민망, 무거웠다라고 심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정이 해야 되고요. 1, 2번 하신 분은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면요. 적어도 샘은 요즘 새로운 여자를 사랑해. 근데 멍멍이야. 진짜 개새끼라는 거죠. 이러면 갈등 심하고요. 와이프랑 싸우면. 근데 이제 만약에 긴박한 분이면 머리다 총이라도 겨누는 같이 칼이라도 겨누는데 1, 2번은 아예 다 가치가 없고요. 4번은 좀 함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3번이 워낙 깔끔해서 3번.
44, 45번 중에서 45번에서는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를 대고, 이거 좀 어려웠는데, 금기를 위반한 나가 처벌이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를 댄다. 여기를 계속 읽어볼 때 니은 보니까 선뜻하고 뒷덜미가 떨떠름이다. 즉 공포심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답은 그래서 요건 4번이 되죠. 이 문제에서 조금 재밌었던 문제는 43번과 45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고3 때 EBS 문제 잘 보시면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자, 이제 라스트 문제다. 와, 이거 푸신 사람 잘하셨고 41번에 4번 하시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요번에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게 킬 문제 30번, 39번, 40번인데 와, 일단 30번부터 해보자. 30번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계산을 거의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머리 아파하다가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하다가 2분의 1일 경우는 동일하다서부터 솔직히 물음표하고 들어갔어요. 두 가지 기호는 기호집합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4분의 1, 4분의 3일 경우 정보량이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라는데 저는 그래서 최대값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최대값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최대값이 뭘까? 그래서 위로 한 5줄 올라갔어요.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적고 낮으면 정보량은 많다.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했을 적에 동일 발생 확률을 가질 적에 엔트로피는 최대값이다. 그러면 동일 확률이면 엔트로피가 최대값인데 엔트로피가 뭐라 나와 있었지?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인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왔잖아. 엔트로피가 기본 뭐야 이거? 기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인데 얘가 동일한 발생이 있을 적에 동일했을 적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 동일이 됐다고 됐을 적에 최대값이었어요. 동일하면 최대값이잖아요. 이번 보는 순간 4분의 1과 4분의 3은 같지가 않죠. 동일한데 최대값이라 했었지. 4분의 1과 4분의 1은 25%에서 75%지. 그래서 그냥 쿨하게 2번 한 다음에 3번을 한번 해봤어요. 귀찮아서. 기호량의 발생 확률이 4분의 1과 4분의 1일 경우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4분의 2다. 정보량이 언제 많다 했었지?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 높은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적다. 즉 반복되는 게 많다면 정보량은 적고 반복되지 않으면 정보량은 많으니까 이상하면 정보량이 높겠죠. 4분의 1이 정보량이 높으니까 3번 맞다고 하는 순간에 답은 2번 하셨습니다. 39번은 솔직히 그렇게 도박했어요. 귀찮아서. 자, 41번. 이제 감동적인데 41번. 이거 솔직히 푸신 분. 손 들어봐. 1명? 2명? 아이고 설명해봤자 큰 힘이 없겠죠. 41번은 진짜 머리 터질 뻔했는데 와 죽여버린 줄 알았습니다.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진짜 만약에 푸실 수 있으면 와 진짜 집에 가서 개토똑이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설명하면 끝나지만 00, 01, 10, 11입니다. 이거 푸신 사람 중에서 2번과 3번 하시면 일단 봐보십니다. 왜냐 2번, 3번은 제가 노가다로 띄워봤어요. 흐림, 비, 맑음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건 이렇게 봐서 흐림, 비, 맑음 넣어봤더니 흐림, 01, 비, 10, 맑음, 00 다르죠? 그쵸? 010, 00, 1001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헛소리니까 이거 빼버렸죠. 그쵸? 빼버렸어요. 2번은 아직은 처음부터 빼버렸고 3번도 하나씩 해봤더니 3중 부호와도 솔직히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3중 반복 부호야. 이걸 못 찾으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다. 3중 반복 부호와 왼쪽 문단에 첫째, 둘째, 셋째 문단인가 나오는데 셋째 문단 볼게. 채널 부호화라 돼 있을 거야. 잘 봐.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화해서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야. 잉여 정보 추가야. 옵션을 붙는 거지. 채널의 잡음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서 잉여 정보를 덧붙인다. 그래서 하나의 3중 반복하는 0과 1을 000과 111로 부호한답니다. 그럼 0은 어떻게 쓴다고요? 000으로 쓰고요. 1은 111로 부호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수신기에서 0이 과반수인 경우 0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1로 판단한다.
그 만약에 수신된 숫자가 000, 001, 100, 100, 100이라고 하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애는 1로 판단한다. 그래서 오류를 정정하는 건데 그 다음엔 전 당연히 계산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오류 판단을 해주는 거였었죠. 참고로 여담으로 그럴 적에 40번 답은 5번입니다. 왜? 하나의 비트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두 개의 비트 오류를 고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5번이 맞아요. 그 다음 문단. 채널 부호화 했을 때 이제 양음성 이런 거지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뭐야 이거 치동 부호화냐? 차동 부호화냐? 아 차동 부호화네요. 차동 부호화라는 게 있는데 차동 부호화는 0이면 유지고 1이면 변화시킨다 돼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데 직접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 1, 1, 0은 양인데 이게 뭔 개소리냐면 이건 유지, 이건 변화, 이건 유지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소리냐면은 이거 자체가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양이라는 건데 잘 봐요. 이거 졸라 복잡해요. 양이죠. 1이면 변화된다 했었지. 양에서 변화하면 뭐가 되지? 근데 1은 또 변화하지. 음에서 변하면 뭐가 되지? 양이 되지. 근데 이거 0은 유지시키는 거지. 그럼 이건 양이 되는 거죠. 이거를 4번과 5번에다 꽂아봐야 돼. 솔직히 말하면 이건 1번은 손은 제가 못 대요. 근데 4번과 5번 꽂았는데 4번을 보시면 정답만 얘기해 줄게요. 귀찮으니까 4번. 잘했다. 자, 4번, 이거 4번으로 간다. B를 반복하는 어쩌고저쩌고 음양, 나왔었는데, 자, 이제 좀 짜증났어요. 자, B였어요. B였는데, 음양, 음이 뭘까 했더니, 요렇게 돼 있네. 3중보호하면 어떻게 되지? 1, 1, 1, 0, 0, 0이 되네. 1은 1, 1, 1, 0은 0, 0, 0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은 변화가 된대, 안 된대? 되네. 음은 변화가 된대, 안 된대? 안 된대네, 유지네. 그럼 뒤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거 확인해 봤어요. 그럼 첫 번째, 양이라고 했다면 4번에 기준 신호가 양인데 바뀌었죠? 양에서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니까 양. 또 바뀌면 다시 한번. 처음에 기준점은 양이야. 1이니까 변화가 됐지. 양에서 또 음에서 양. 양에서 또 근데 000이니까 어떻게 돼?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음이죠. 그럼 답은 4번이에요. 그럼 41번에 5번.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 양일 적에 흐림이라고 돼 있다. 흐림이라 돼 있었지? 자, 양이니까 어디 한번 볼까? 흐림 보자. 요거 좀, 아이고. 흐림은 0일이네. 그거 어떻게 써볼까? 000, 111이네. 자, 기본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적에 만약에 5번이라면 기준 신호가 양이면 여기 유지가 되지. 음이 되는 거지. 변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을 4, 5번에서 맞추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1번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 1이 변화되고 0이 변화가 안 된다 유지 기법만 보시면 문제가 돼요. 사실 1번 만약에 이게 보이셨으면 이거 여기서 딱 2분 맞으셨거든요. 찍은 거 빼고 찍은 거는 다 보이더라. 4만이면 4로 찍은 사람, 5로 다 찍은 사람 1, 2, 3, 4, 5 있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는 순수하게 푼 사람 딱 2분이 맞으셨는데 이거 만약에 맞출 수 있으면 수능 문제 다양이 됐고요. 이거는 요 문제는 까먹지 마세요. 이거 오늘 안 푸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요. 이 유형은 내년에 또 우려먹을 거야. 요번에 참고로 수능에서 안 나왔던 게 뭐냐면은 비유와 대꾸로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드시오 라던가 주제를 표현하시오. 그 문제 다 조져버렸고 구조에서 그리고나 그러나 따라서 접속어 바꾸신다. 그런 문제 다 조져버렸어요. 왜 이젠 그런 거 재미없으니까. 단 1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설명 안 했는데 12번 같은 문제가 중세 국어랑 대명사랑 연관되는 문제. 문법 자체는 그것 빼고는 다 쉬웠어. 그러니까 기본형을 모르시면 틀리게 해놨고 비문학에서 엄청나게 복잡하는데 전체 이해도를 많이 따졌어. 아마 내년에도 이 기본 유지는 유지가 될 거야. 그리고 아마 EBS 쪽 내년에 공부할 텐데 EBS 쪽 해도 비문학은 뭐가 나올지 몰라. 단 요번에 문학에서는 이정환의 비가라던가
사시남전기라던가 그 다음에 관초수필 같은 거 거기다가 그 뭐야 비석 생긴 거 있었잖아. 비석 같은 거 EBS 문학이 다 나왔어요. 예, 모비명인가? 그거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내년에 EBS에서 꼭 훈련하시면 돼요. 알겠지? 문학 꼭 열심히 반복하시고 문법 기본 마스터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까 13번 설명할 부사어가 뭐야라는 새끼는 미안하지만 13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참고로 올해 왜 부사어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했냐면은 EBS 요번에 반년 동안 나왔던 게 부사어에서 거의 문제 다 나왔었어. 부사어. 그래서 애들 웬만큼 부사어는 다 맞췄을 거야. 그리고 어간어미 자르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별거 있냐. 먹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건데 깨뜨다 이런 병신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되셨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너무 지각들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다 못 푸셨는데 뭐 수능 때는 지각 안 하겠지.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짝수형 아직 남아있으니까 짝수형 말을 따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되고 알겠지? 바로 수학 설명 들어올 거야. 수고했어요. 어떻게 꺼 이거? 어? 그래 그냥 두자. 가자 너는. 나도 지겹다 야 이거. 아우 설명하기 힘들었어. 수고했어요. 아 준식아 넌 끝나고 와라. 대현스 저거 좀 꺼줘. 아이씨 와 설명했다. 끝났어? 두 번째는 쳐 자던데? 또 왼쪽에 두 번째 그거 누구더라?